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땐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앉아서 강의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화면이 뜰 건데 제가 오늘 강의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PPT를 좀 만들어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상담대학원장으로 이제 대학원생들 만났었고 학부생들 상담 전공하는 학부생들 만나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었는데 2021년 2월 28일자로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상담센터를 차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름이 거창해서 상담센터지 사실은 저희 집 서재 방 한 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뭐 건물을 하고 할 돈은 없었고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 상담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부산 장신대를 간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꼬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상담이구나, 교수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보장이 안 됐지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3년 몇 개월이 지나는데 나오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올 때 우리 학생들이랑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많이 울었었고 서로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강조했던 게 나를 먼저 사랑해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결정 내려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지가 한 27년 정도 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겠죠. 그 청소년들 또 성인들, 특별히 저는 부부 상담가이기 때문에 부부들 이렇게 만나면서 버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 화가 나는 지점들이. 그런데 공통적으로 눌러지는 분노 버튼은 무시를 느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기만 삭인사 안 하고 갔다. 나를 무시했어. 또 이렇게 밥 먹는데 나한테 뭐 먹을지 물어보지 않고 막 시켰어. 무시했어. 다 이제 무시해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어. 날 무시했어. 특별히 시부모님 앞에서 이제 남편이 며느리인 자기의 흉을 봤다. 집에 가서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했어.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눌러지는 버튼은 무시라는 버튼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이제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참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무시를 느끼어서 화가 나시는 분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에 그렇게 민감한데 나는 나를 존중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바보 같아 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상처됩니다. 근데 내가 바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 조금 뭐 모자랄 수는 있지만 바보는 아니야. 이렇게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나한테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너의 의견일 뿐이고 하고 탁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시를 느낀다는 거는, 무시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 이전에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위축되고 그러고 있을 때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의 후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마음의 후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잘 걸리는 그 후크가 있어야 옷을 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통과해서 가면 그만인데, 그 말이 턱턱 걸리는 거는 내 마음에 이미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을 때, 내가 나한테 열등감을 뭔가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이제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예수님 목숨 깐 만큼 귀한 존재야, 이런 그 자부심, 자긍심, 그런 건강한 자아상,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실은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다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말 자유가 있어요. 인격만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만큼. 근데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중요하니까 따라 합시다. 상처를 허용하지 말자. 예,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상처 줬어. 그럴 수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상처 줄 수 없어요. 상처는 내가 받기로 선택을 하면 받는 거고, 아니거든,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학을 전공했고,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슈퍼바이징 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공인 임하고 부부치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부부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부산 장신대학에 몸담았습니다. 나래 심리상담소는 저희 집 서재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1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조금 흐릴 수도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스가 좋으신 분이 계시네요. 여기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아이들이 다 보이실 텐데, 여기 맨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여기 머리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저 아이가 4번입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와, 요즘 나갔다. 요즘 딱 하고 있는 모습이, 또 표정이, 자세가 요즘에 나갔다.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 한 명을 고르세요. 딱 요즘에 내같이 느껴지는 아이. 고르셨죠? 예, 뭐 오래 생각할수록 헷갈립니다. 탁 보셨을 때, 아, 쟤 내 같다. 그런 아이 하나 고르셔가지고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과 함께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왜 요즘에 나 같은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분씩 해서 한 2분 정도, 예,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동일한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10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림을 보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나같이 느껴지는 아이를 골라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옆에 분이랑 같이 나누셨는데요. 혹시 5번, 그죠? 사다리 이렇게 잡고 있는 5번이 요즘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5번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6번이 나갔다. 꽤 계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어떤 면에서 6번 같으셨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원래 저 친구가 원래 자기가 있던 그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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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6번 같으셨어요?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가지 저가지 어떠할지도 모르고 아하. 그림에서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쭤본 김에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6번 같으세요? 네.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네요. 그렇지만 우리 또 형제님 의견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잡아야 될 거고 저것도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좀 분주함, 조급함,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당황하는 요런 마음, 요게 이제 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3번이 나 같은 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어떤 면에서 3번 같으세요? 아하, 올라는 가고 있는데 내가 손 놓으면 쪼르륵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은 불안한 그런 3번이다. 그런데요, 자매님도 3번이세요. 네, 어떤 면에서? 밑에 직원들이 있고. 아하, 그러면 잡아 끌어올려주는, 그죠? 6번 같이 있는 사람들을 좀 잡아 끌어올려주는,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좀 격려하고 끌어올려주는 그런 입장인 3번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제가 몇 분 여쭤봤는데 6번, 3번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이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5번 아이 논란 많아요. 5번이 지금 요 사다리를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 표정이 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저 5번 아이가 지금 사다리를 잡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은 내가 요즘에 나 같은 사람도 골라보라 그러고 요즘에 직장 동료 같은 사람도 골라보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큐를 드리거든요. 내 직장 동료가 5번 같다. 흔들어가지고 막 떨어뜨린다. 그래서 9번은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다른 사람 방해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3번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곳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우울하지 않느냐, 저 아이가. 얼굴빛을 봐라. 제일 얼굴이 어둡다. 그렇거든요. 얼굴에 빗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낯빛이 어둡다. 제 우울인 것 같다. 요즘 내가 우울하다. 그래서 축 처져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자극을 받아도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 왜 갈등이 있냐면 동일한 걸 경험한 것 같은데 해석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해석이 맞아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은 자유니까요. 이 말씀을 해보세요. 해석은 자유다. 해석을 강요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내 해석은 나에게는 맞다. 제 해석은 쟤에게는 맞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 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구나. 근데 궁금하다 아빠는. 궁금하다 엄마는. 여보 나는 그게 궁금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 싸우자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부부나 또는 가족 속에서 엄마 아빠가 권위로 그 자녀들의 해석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랑을 꽃 피우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동일한 자극을 받아도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죠? 자,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나의 내면 세계의 투영이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그 분석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내 내면 세계의 투영이다. 이건 이제 상담 용어로는 투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눈엔 다 돼지만 보이고 뭐 부처 눈엔 다 부처만 보이고 그런 그 속담이 있었어요. 내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그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 째려봐? 이건 해석입니다. 째려봤는지 안 봤는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해석을 해요.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 불편한 건데 내 불편함을 투영시켜서 투사시켜서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나 좋아해 라고 해석해요. 내가 손 벌리고 다가가면 받아줄 거야. 내가 다가가면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랑이 많으면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많고 내 안에 화가 많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별로 관계 없어도 별 특별한 말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제 괜히 두렵고 내 안에 두려움인데 사실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환영받을 거라는 기대를 못해요.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 내면 세계의 투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꽃 피우는 대화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달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괜찮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맞나? 의문을 달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라고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이제 상담 쪽에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근간이 되는 철학적인 그 관점을 제시해 준 사람이 이제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건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나의 관점이 고통을 가져온다. 그 지하철을 탔는데요. 아이 3명 쪼로롬한 그 아이 3명을 데리고 남루한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아이 3명을 데리고 지하철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썩 빈자리에 앉았어요. 눈빛이 공허해요. 애들이 이제 좀 앉아 있다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가 못한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셨어요. 뭐 하는 거냐고.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이렇게 뛰면 제재를 해야지.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예의 없이 애들을 키우면 어떡하냐고. 할아버지가 이 호통은 정당하죠. 그죠?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 맞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갑자기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아내는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고 나는 이 아이들을 친척 집에 이제 맡기고 가야 된다, 병원으로. 근데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이들 여전히 뛰어다닙니다. 소리 지르고 지하철에서. 근데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화가 계속 날까요? 다른 마음이 좀 들까요? 다른 마음이 좀 들어요. 아, 어쩌겠노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사건 자체는 동일해요. 애들이 계속 뛰어요. 이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라고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면 끝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일까요? 지하철이에요. 내가 지하철 그 손잡이 봉을 잡고 옷을 거의 헐벗은 여자가 다리를 저렇게 쭉 째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지하철 민폐 이렇게 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국의 뉴스에 이렇게 실린 거예요. 이게 중국 출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작을 해서 찍은 건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걸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지하철 안에서 웬 젊은 여자가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지하철에 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여자를 봤다. 자, 여러분이 막 의식을 이렇게 막 생각을 다듬지 마시고 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모습을 보고 탁 드는 생각. 지금 옆에 계신 분이랑 나눠보세요. 어떤 생각 드는지, 어떤 느낌 드는지. 기분이 어떤지. 기분을 나눠보세요. 기분. 아, 황당하다 뭐 이러겠죠, 그죠? 자, 혹시 화가 나시는 분 있어요? 저 여자를 보면서 화가 난다. 화 안 나요? 짜증, 화, 불편함이, 그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사실은 저의 첫 감정은 부럽다. 너무 몸매가 날씬하고 코어 근육이 굉장하잖아요.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근육 키우려고 개인 PT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로서는 저 여자분의 그 코어 근육과 날씬함이, 그 젊음이 부러웠어요. 저의 첫 반응은 부러웠어요. 근데 불쾌할 수도 있고, 그 불쾌함이 화가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분 계셨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이 그림 보여줬죠. 여러 명의 반응을 저도 물어봤는데, 저게 그 옷이 안 그래도 지금 배꼽이 보이는데 후딱 그렇게 벗겨져가지고 속옷이 보이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앞에 그림이랑 10명의 아이들이랑 자극이 똑같이 왔는데 반응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자극이 같으면 반응이 같지가 않을까? 반응이 왜 저렇게 다 다를까? 상황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내에서 여자가 한쪽 다리로 버티며 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게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를 하시려면 내 해석을 섞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해석 들어간 거 있습니까? 그죠? 해석 없죠? 그냥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내에서 여자죠. 그죠? 여자가 한쪽 다리로 버티면서 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맞죠? 여기에 어떠한 해석도 없죠? 공공장소에서 예의가 없게 이러면 해석이에요, 이거는. 옷을 다 저렇게 다른 사람 유혹하려고
이것도 해석이에요. 저 여자가 유혹을 하려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결과가 불쾌하다, 불안하다, 부럽다, 이렇게 결과가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생각 1. 자기 집도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도덕 판단이 들어가면 결과 1.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우리는 감정끼리 부딪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생각의 결과니까. 그래서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는데 과격한 동작을 하다가 웃옷이 훌러덩 내려가면 어쩌지? 이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2번 생각에는 2번 감정이 따라 붙겠죠. 저처럼 와 너무 유연하고 몸매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부러워 이런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시작이에요. 우리 생각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딱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생각이 안 났던 적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무엇에 대한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다, 밝다, 시원하다, 쾌적하다. 왜 저래 말하노? 옷이 왜 저러노? 옷이 머리 핀이 예쁘네. 끊임없이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에 해석을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잠을 놓칠 때가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잠 못 자죠. 그래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자꾸 돌리고 내일 해야 할 것에 걱정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잠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야 우리가 쉴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이 물병을 지금 잘 봐주세요. 뚜껑이 무슨 색이죠? 분홍색이고 요 정도 크기의 물병이 있네요. 잘 보셨죠? 이제 눈을 잠깐 감으시고 방금 봤던 물병을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나요? 네, 방금 봤어요. 우리 뚜껑이 분홍색이고 아담한 사이즈의 투명한 거기에 또 이렇게 바깥에 좀 뭐가 붙어 있고 했던 게 떠올라요. 자, 눈 떠보세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 보세요. 방금 봤던 물병을 절대로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 떠올리면 안 돼요. 절대 떠올리시면 안 돼요. 물병을. 자, 눈 떠보시고 가능하셨어요? 물병을 떠올리지 마세요란 지시를 따르실 수 있었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불가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병을 떠올리지 마세요라는 지시를 따르려면 물병을 일단 떠올렸다가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올려야 돼요. 떠올리지 마세요가 할 수가 없는 지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미워하지라는 게 딱 들어가면 미워하는 게 일단 상기가 되고 으씨 하고 다시 이제 그 사람이랑 나랑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고 생각은 억지로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방법은 뭐냐면 마이크를 보세요. 보셨죠? 자, 눈을 감으시고 마이크를 떠올려 보세요. 검은색 동그란 마이크 떠오르시나요? 감사합니다. 눈 떠주시고요. 마이크에 집중하면서 물병이 떠오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셨을 거예요. 마이크를 집중하고 마이크를 떠올리려고 의식을 마이크에 두는 순간 물병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지로 막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누르려고 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기돼요. 미움만 더 커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만 더 많이 느껴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말씀. 저도 저희 교회 목장 시스템인데요. 저희 목원 중에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그 목원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 의료 사태 뭐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았고 제대로 진료도 받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4월 19일 날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됐다, 그죠? 4월 19일 날. 이름이 선아예요. 홍선아. 근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너무 많이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궁도 드러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4번이나 했어요. 저한테 자매님, 저 이제 다시는 전신마취하고 수술 안 하고 싶어요. 전신마취 깰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4번째 수술이. 이젠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선아 자매를 보면서 저도 많이 같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가 그 다음날 같이 밥 먹자 우리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선아야,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데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자. 암 선고나기 전에는 우리가 암이 아니기를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선고가 났다. 암이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저항하지 말자. 저항할수록 괴롭다.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그런데 선아야, 말씀을 찾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찾아.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말씀을 찾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권면해 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아야, 나는 항상 너랑 같이 있어줄 수 없고 수술실에도 같이 가줄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손을 잡아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 주님과 함께 가라. 나는 같이 못 가준다. 미안하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그 주님 손 잡고 가자. 나는 이 말씀을 권해주고 싶다. 너도 찾아라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의 선아가 열심히 저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찾은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자매님, 저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자매가 그 말씀을 탁 받고는, 자매님 심플해요.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2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하게 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수술 받을게요. 수술 너무 잘 받았고 깨끗하게 잘 도려졌고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나왔는데 뭐 수술하기 전보다 더 예뻐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붓기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간증해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목녀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간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억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누르려고 하면은 눌러지지가 않고요. 방금처럼 대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말씀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노하우를 그거 이전에 내가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그 관계를 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관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약속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걸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이라는 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생각이다. 사고다, 사고. 그런데 자동적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에서는 인지심리 치료에서는 A, accident, 사건이랑 C, consequence, 결과 사이에는 B, belief가 있다. belief가 사고가 있다. 그런데 이 사고는 automatic thinking이다. 자동적 사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엄청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엄청 빨리 떠오르고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전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딱 사실같이 느껴지거든요. 무시했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하고, 예를 들면 발표를 시작했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두 개로 흘러갈 수 있어요. 강의 평가가 형편없이 나올 거야. 이 바닥에 다 소문나서 아무 데서도 날 불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가면은 계속 위축되고 떨려서 더 강의 못해요. 그런데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하니까 떨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여유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방해를 하는 이 인지의 오류들이 있어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무사고, 흑백 논리,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흑백 논리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흑백 논리 굉장히 많아요. 착한 놈, 나쁜 놈, 내 편, 네 편,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1등 아니면 2등이나 꼴등이나 마찬가지다. 제 상담 때 대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참 예뻤어요.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냐? 아버지가 대학을 그거 했어요. 학교를 아버지가 정했어요. 얘는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서울로 갈 성적도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스카이 아니면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무사고예요. 스카이 아니면 지방 작은 사립대나 부산대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대라는 데, 저 김해에 있죠. 거기를 갔어요. 얘는 서울시립대를 갈 성적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원통해요, 얘 입장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자기는 이제 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서울시립대에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서 그렇게 공부할 거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 서울대, 고려대, 연대 아니면은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그 인제대에 그 근무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년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은 이제 우울이 걸렸어요. 그렇게 되고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어학연수 보내줄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이 자율성이 짓밟히면 이제 그 청년들이 힘듭니다. 실수를 하면서도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좀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은 엄청 침범적으로 잔소리 많이 하시고 아이가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망쳐요, 애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기도하고 결정해라. 믿어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실수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실수해서 그게 금전적인 손실이든 시간의 낭비든 몸이 아픈 거든 겪어야 돼요. 그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도 부모가 다 선택하고 다 결정 내려주고 이렇게 가는 게 바른 길이야. 아니요. 그 부모한테 바른 길이고 그 아이한테는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all or nothing 굉장히 관계를 해치는 안 좋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독심술입니다.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 이꼴 날 무시한다는 증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학회를 갔거든요. 이제 학회에 이제 저도 강의도 해야 되고 학회에 참석을 해야 자격증이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학회를 간단 말이에요. 저기 멀리 이제 제가 아는 모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교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갔는데 쌩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무안하던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소그룹에 그분이 발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봐서 아는데 되게 긴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발표회장으로 막 가고 있었던 중이었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장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부장님이 이제 아까처럼 탁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 사원이 그랬는데 나중에 커피 브레이크 하는데 옆에 동료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부장님 지금 가족들 사모님이 아이들 둘 태우고 교통사고 나셨다더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차에 인사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였겠어요, 이 부하 직원이.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인사를 안 받아줬는지 모르는데 나는 마치 내가 신인 양,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독심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독심술 할수록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꽃피우려면. 자,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딱 기분이 나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무시했다. 나 싸가지가 없다. 되바라졌다. 어째클라고 저러노.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서로의 관계에도 나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앙화. 망했다. 큰일 났다. 이 말을 또 해보시겠습니까? 큰일 아니다. 죽을 일 아니다. 죽음은 천국이다. 예,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큰일 아니다. 죽을 일 아니다. 죽음은 천국이지. 그렇게 내려놓고 좀 사셔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동동동동거리고 살까요? 우리가 그 재앙화는 상담실에서 많이 들어요. 우리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큰일 났다. 선생님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닌데 딱 그냥 재앙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만큼 불안하면 되는데 마치 막 그냥 천지가 다 무너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재앙화예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일 일인가 조금 멈추어 서서 객관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큰일 아니에요. 망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내가 해야 할 경험이면 주실 거예요. 그게 암이라도. 우리의 선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암 걸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그래도 암 걸려요. 암이 안 걸려야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암인데도 평안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재앙화,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입에서 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응? 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아유, 걱정이다. 예언대로 될 거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믿어주세요, 좀. 우리도 실수하면서 컸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실수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품이 있어야 돼요. 내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 부모한테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실수했을 때 팔 벌리고 어서 와라. 아팠지. 뭐 배웠어? 아이고, 귀한 걸 배웠네. 다음에 안 그러면 된다. 괜찮다. 큰일 아니다. 죽을 일 아니다. 죽으면 천국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눈이 쪽 찢어진 거 보니까 성깔이 나쁘겠네.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가슴이 뛰니 사랑이 분명해, 막 이런. 이게 감정적 추론이에요. 아니, 뭔가 좀 따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감정을 느끼니까, 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의 감정이 마치 무슨 절대적 기준이 된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사랑이야 이러면서 이제 퍽 그냥 안겨버리고 이러면 정말 이제 피눈물 나는 거예요. 감정적 추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냥 그건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숨이 나오잖아요. 터널 시야는 아이가 학교 적응을 잘 못하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상담 때 우리 내담자가 해준 말인데, 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엄마가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가신 거는, 그러니까 이분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서는 시어머니가 그 남편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엄마가 남편을 잃었을 때가 26이었대요. 그러니까 21살인가 결혼을 해갖고 22살에 자기를 낳고 26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이게 너무 이 청산과부잖아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가지고 너 그냥 가서 제가 해라. 얘는 우리가 키울게,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있잖아요, 이 며느리가 홀라당 진짜 가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아니, 그러니까 말은 가라고 해놓고선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휙 가버린 그 며느리가 미웠나 봐. 그러니까 요 4살짜리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너것만 나쁜 년이다 계속 그렇게 했대. 그런데 이제 또 죽은 이 아빠, 이 할머니한테는 아들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졸지에 부모를 잃었는데 아빠를 그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를 그리워하면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고 울어.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나쁜 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리워해야 할 두 대상을 그리워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고모들이 항상 그랬대요. 니는 뭐가 좋아서 그래? 맨날 웃노? 계속 웃었대요. 가면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없는데 왜 웃음이 나와요? 살려고 그런 거예요, 얘도. 응? 예쁜 짓 하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잘해주시고 밥도, 고모가 기죽을까봐 운동회도 다 따라와 주시고 했대요. 근데 엄마 아빠를 그리워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사진을 다 불태워버렸대, 할머니가. 그리고 아빠도 보면은 할머니가 속상하니까 다 어떻게 정리를 하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 자기는.
약간 뿌리가 없는 느낌인 거야, 본인이. 정처가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좋다고 하는 남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6학년인데 학교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대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엄마가 불려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딱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인지 내가 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이상하게 키운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이렇게 딸의 행동을 보면요, 그냥 사춘기예요. 근데 사춘기를 조금 세게 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이제 문제예요. 근데 좀 반항을 한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이 엄마는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엉망으로 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터널 뷰예요.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가 딱 요 앞에 것밖에 안 보이죠. 전체 조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두려움, 필요 이상으로 화, 필요 이상으로 슬퍼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터널에 갇혀 있나? 요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조금 큰 그림 안에서 조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Should statement. 이거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크리스찬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should는 ought to, must 이렇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배웠었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게 많을수록 관계가 어렵고요. 특별히 사춘기 자녀, 사춘기 이상의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 마음에 should가 많을수록 자녀들이랑 관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자녀들이 커가고 독립인격체가 되어갈수록 그 기준이 느슨해져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기준과 대학생 때 기준이 똑같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숨이 막혀서 순응해버리는 아이. 예스맨. 예. 무슨 얘기를 해도 예. 생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만 하는 아이. 그런 아이 되거나 아니면 반항하는 아이. 그러니까 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은주로 지으셨으면 변은주로 살아야지 제일 잘 사는 거잖아요. 자꾸 모세만 만들려고 그러고 다윗만 만들려고 그러고 마리아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수능적인 사람들 네. 아무 판단도 안 하고 무조건 복종 네. 아니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실걸요. 변은주로서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의 정서와 의지와 생각을 주님께 바치는 거랑 아무 비판적 사고가 다 죽어가지고 만 하는 사람하고 아니요. 그거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자기가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should만 자꾸 강요하면은 그런 사람 안 만들어져요. 튀어나가거나 순응하거나 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준이야. 은총아. 저희 아이 이름이 은총이 하고 예은이가 있는데 은총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엄마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 허락하셨어. 너도 이 복된 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저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요청.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봐, 은총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시간을 며칠 주고 기도해봤냐? 이렇게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와인잔 같은 예쁜 유리잔이 있고 망치가 보이시죠? 그 유리잔이 깨졌죠? 왜 깨졌을까요?
망치가 때려서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망치로 때려도요, 고무로 된 잔이면 깨질까요? 안 깨질 거예요. 쇠로 된 잔도 좀 우그러지지만 안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깨졌냐? 그러면 이유는 두 개예요. 유리잔으로 만들어서 깨진 거고 망치로 때리니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딱 환경 탓만 할 수가 없어요. 망치가 환경이에요. 그 개인의 특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인 특성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정서의 취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아이고 문디 가시나 이렇게 하면요 그걸로 막 화를 내요. 문디 가시나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별로 기분이 안 나쁠 건데 이 사람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치면 문턱이 낮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뭔가 정서가 건드려지는 문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조그만 자극에도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높은 정서적 민감성이라 그래요. 남들은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딸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어요. 예은이라고. 엄마, 그 자매님을 존경해?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을 존경해? 그래서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굽신거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볼 때 제가 그 자매님한테 막 그렇게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한테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그렇게 굽신거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자매님이 상처를 너무 잘 받아. 그래갖고 무슨 표정이나 말투나 말꼬리를 이렇게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엄마가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다가 보니까 굽신굽신하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정서적 반응성이에요. 예를 들면 요 정도 사안에 이 정도 화를 내는 거는 상식선이에요. 근데 물건을 막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거는 반응의 강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잘 깨지는데 너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반응의 강도가 너무 세고 마지막으로 보면 회복이 늦어요. 아니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좀 멈춰야 되는데 좀 정상적인 숨도 호흡도 좀 돌아오고 맥박도 돌아오고 호흡도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루 밤새 그냥 부들부들 떨고 치를 떨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회복이 더딘 이게 개인의 특징입니다. 요렇게 취약한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해요. 실제로. 이거는 누가 옆에 있어도 힘들어요. 아주 작은 일로 퍽 화가 나고 퍽 무서워하고 막 무시를 당했다 그러고 그리고 회복도 엄청 느리고 이건 이제 그 개인 변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깨지기 쉬운 유리라도 망치로 안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잘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딱 관계를 깨뜨리는 망치가 뭐가 있냐면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 방임 굉장히 많아요.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와 방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라고 이 망치 맞았는데 건강하게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끼리 서로 얼굴을 붉힐 수는 있지만 신체적 위협을 가하면 안 됩니다. 언어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뭐가 언어 폭력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망치고요. 두 번째는 예측되지 않는 환경도 망치입니다. 제 내담자가 김해에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김해에 있었대요.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집이 다세대 주택인데 자기 집에 아무도 없고 물건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아이고 땡땡이 왔나 하면서 그 차비를 주더래요. 몇백 원 이렇게 주면서 친척 김해에 있는 친척 집에 일주일 있으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온다더라.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아 이사 갔다 부산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친척 집에 그냥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설명도 없이. 이게 안전하고는 관련 없죠. 물론 그 길에서 지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친척 집에서 밥 잘 먹고 지냈겠지만 설명이 없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자, 전학을 가야 돼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빠이빠이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준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짐짝 다루듯이. 그래서 예고 없이 해외 유학도 보내고 다음 주에 너 어디 무슨 컬리지 넣어놨어. 이렇게. 어디 어학연수 갈 거야. 난 학교는 잠깐 1년 갔다가 와 다시. 친구들 다 바뀌는데 그게 뭐 중요해. 공부가 중요하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는 환경이에요. 안전하고 예측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우리한테 이런 지금 상황이 있고 그래서 여차저차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이란다.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 가족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뭐가 있다. 아빠가 지금 무슨 진단을 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빠가 어디 요양원에 가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환경. 이것도 망치예요. 말 잘 듣고 착하면 사랑해줄게. 스카이 가면 사랑해줄게.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사랑스러워. 아들이면 사랑해줄게. 이런 게 다 조건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또 배우자를 사랑할 때 조건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건 투자예요, 투자. 자녀한테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투자인데 자녀한테는 허비를 하셔야죠. 허비. 받을 생각 안 하고 줘야죠. 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 굉장히 아이들이 제가 영재 아이 상담을 했는데요. 이 아이는 영재 발굴단 아시죠? 거기에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영재 발굴단에 나온 아이인데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저랑 이제 친밀해지니까 엄마가 늘 데리고 이 아이를 오셨는데 그날은 엄마가 밑에 차에 기다리고 얘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비밀 얘기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는요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부모님이 저한테 다 몰빵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이 아이 용어예요. 6학년짜리 아이 용어예요. 너무 많이 자기가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학원에 지금 그 수준별로 반이 갈리는데 제가 제일 지금 높은 반에 있거든요. 근데 미끄러질까봐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 영어 시험 치기 전에 자기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나오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요? 엄마가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아이들은 눈먼 사랑을 합니다. 부모만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자기로 인해서 부모가 웃기를 바래요. 부모를 격려해 주고 싶어요.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하는 게 자녀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설사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힘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망치는 그런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예측되지 않는, 자꾸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 자, 말 한번 볼까요? 판단, 묵살, 처벌. 이제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를 하려면 사랑을 망치는 대화를 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망치는 대화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판단, 묵상, 묵살, 처벌.
야,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호들갑이냐. 남들 다 하는 거야. 너 참 이상하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야, 너 너무 예민하게 군다. 너처럼 편하게 사는 애들이 누가 있다고. 복에 겨웠다.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한 집에서 자면서 뭐가 그래 힘들다고 그러냐. 아주 그냥 복에 겨웠네.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런 게 관계를 완전 망치는 거예요. 묵살, 판단, 처벌 이런 단어, 이런 말들 들으면서 사랑을 꽃 피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지르고 사고 치고 뭔가 자해하고 막 이렇게 뭔가 큰 난리를 부리면 무서워가지고 부모가 막 들어주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 아, 요거 먹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그거를 무마시키거나 안심시키기 위해서 물질적 보상을 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단순화, 관심도 없고 도움도 안 주면서 마음을 먹으면 돼. 마음을 굳게 먹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기도해. 이런 거 도움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대상한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거랑 난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안 다뤘는데 아, 기도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해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언어폭력 말씀드렸는데요. 갈등을 일으키는 4가지 의사소통 방식을 피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 무엇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피해야 할 말, 요 4가지를 기억하세요. 요건 사진도 좀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꽃 피우는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계를 망치는 거를 피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근데 비난은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항상, 절대로, 결코, 제대로, 도대체. 아니 도대체 언제 할 건데? 아 도대체 언제 전화 걸 건데? 아니 그거 언제 할 건데? 제대로 하는 게 없노 당신은. 이런 거. 니는 항상 그 모양이고 이런 거. 이게 비난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대로 절대로 도대체 이런 말을 내가 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당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말만 번지르하지. 도대체 언제 시작할 건데? 이런 거. 이거 비난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존 가트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부 상담 연구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부부 상담 제일 잘하는 좋은 이론 뽑아라 그러면 존 가트만, 그 다음에 그 수잔 존슨의 정서중심 부부치료, 하빌 핸드릭스의 이마고 부부치료, 요 3가지를 뽑아요. 그러니까 3대 산맥 중에 한 사람의 말이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커플들을 몇만 명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5분 동안 이 부부가 대화하는 걸 들으면 이 부부가 이혼할지 잘 살지를 예측을 95% 정확도로 예측을 해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수없이 많은 부부들을 실제 삶을 비디오로 찍어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혼으로 가는 관계가 굉장히 힘든 부부들의 의사소통이 이 특징이 있구나 하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종과 계층을 초월해서 어떠한 부부들도 어떠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거 쓰면은 관계 망쳐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난에 대한 그 방어가 올라오죠.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역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제대로 했나? 이렇게 되는 거.
니도 똑같거든. 니는 더하거든. 그런 얘기하는 거. 그게 방어예요. 그래서 그러는 당신은 뭐 했는데? 당신도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선 비난 던지고 저기선 방어하고 방어가 또 비난이 돼서 날아오면 이쪽은 또 방어하고 그래갖고 비난, 방어, 비난, 방어 이게 계속 도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비난보다 더 나쁜 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관계에 치명타를 입히는 게 경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눈부시라 대머리한테 아이고 눈부시라 아이고 이렇게 경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얘기하는 건 비난인데 경멸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그래 하라 가르치드나 이거 경멸이에요. 왜 집안을 들먹거려요? 선 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돌대가리야. 머리는 폼으로 달고 사나. 이런 게 다 경멸이에요. 이 병신아. 야 김씨들 다 왜 그러노? 그다음에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런 거. 이런 얘기하면서 사랑이 꽃피기를 바라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무시예요. 그 존재에 대한 무시, 존재를 밟는 거거든요. 밟힌 사람이랑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죠? 나를 밟은 사람이랑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경멸, 절대로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경멸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미 경멸의 눈빛으로 다 쏘아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담자가 저한테 상담 와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앞끝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앞끝에 다 상처받았대요. 이미 아버지가 자기 밥 먹고 있으면 이러면서 보고 가신대요. 그 눈빛이 경멸의 눈빛인 거예요. 이 식충아 이런 눈빛으로 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아들 맛있게 먹어 이게 아닌 거예요. 담쌓기 이 앞에 비난, 방어 엄청 부부싸움 많이 하고 그 다음 진도 더 나가면 경멸하고 이래가지고 막 전쟁 같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혼 안 한 부부들은 담쌓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관계. 그래서 앞에 부정적 방식들이 만성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거리를 두고 교류하지 않는 상태예요. 왜? 가까이 있으면 상처가 자꾸 되니까. 이제 일정 정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가족? 응 그래 가족.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담쌓기예요. 상대방에게 대꾸 안 해요. 전화 안 받아요. SNS 읽고 답 안 해요. SNS 차단해요. 각방 써요. 이런 거. 이런 게 다 담쌓기예요.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정서적으로는 그냥 단절돼가지고 만나서 싸우지는 않아요. 이제 싸울 애정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담쌓기. 자, 이 네 가지를 쓰는 부부는 이 네 가지를 쓰면서 자녀하고 교류하는 엄마 아빠는 사랑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이게 이제 딱 그 장면은 아닌데요. 몇 년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양구로 가는 그 버스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낭떠러지로 굴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폭설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구조 작업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하루가 지나고 폭설이 잦아들고 그러고는 진입이 가능했대요. 다 죽었어요. 이미 얼어서도 죽고 다쳐서도 죽고.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그 구급대 소방관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젊은 여자가 옷을 빨가벗고 얼어 죽어 있었어요. 빨가벗고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가슴에는 이 옷으로 둘둘 말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살았어요. 엄마가 끝까지 체온을 줬어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의식이 있을 때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해가지고 얼어서 죽어 있었대요. 우리는 의사소통에 이런 나전달법을 합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차원은 배우면요. 한 3일 갑니다. 그런데 말이 투박해도요. 가슴 따뜻한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오래 여운이 남아요. 따뜻한 가슴에서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해주는 저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 안 하는 게 도움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숨은 동기가 없이, 제가 잘 커야 내가 위신이 서고 이런 거 없이, 내가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말투나 표정이 투박한 건 상관없어요. 여기 이 사람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 씨가 어른 수업이라는 30년간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그 죄수들을 상담했던 양순자 씨가 쓴 그 책이 있어요. 어른 수업이라고. 거기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신창원은 이제 부산 교도소에 있을 때 탈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풍기를 그 작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환풍기 통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몇 년을 안 잡혀가지고 신출귀몰 신창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잡혔을 때 저 패션이 되게 또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 서울구치소 재판받고 구치소 보안과는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신창원이 굉장히 그 사고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그 당시 교무과에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품이 온순하고 신앙이 깊으셨어요. 그 체격이 우람한 체격이 아니고 재치 넘치는 달변가도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키에 낮은 음성, 여자인 이 양순자 씨가 한 손으로 밀어도 금방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작은 체구의 남자분이 이제 교무과에 김 과장님이 계셨는데, 재판 받으면서 한창 사고를 치고 있던 신창원을 교무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면 네 마음은 편하겠나? 나도 너처럼 장성한 아들만 셋 키우고 있다. 부모는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해줘도 제각각 불만을 갖고 있더라. 너라고 왜 불만이 없겠노? 하지만 교도소 좀 도와주라.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이제 마시게 하고 보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을까?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교도소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커피 한 잔을 먹여서 보낸 거예요. 몇 달 후에 재판이 끝났고 신창원은 청송감호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어요. 교도소가 초긴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탈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도소 이송하는 그 과정에서도 탈옥을 할까봐 어떻게 무사히 데려갈 것인가 정말 이제 작전을 짜고 동선을 그리고 이랬는데, 그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신창원을 교무과로 불렀어요. 먼 길 가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먹여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청송에 가서 잘 살고 나오기 바란다. 그곳까지 무사히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커피를 줬어요. 근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신창원이.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신창원이 일어나지도 않고 머뭇거리더래요. 왜? 무슨 하고 싶은 말 있나?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창원이 어렵게 말문을 열더니 앞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내 과장님 앞에 내놓았어요. 이송 갈 때 작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창원이 내놓은 물건은 못을 갈아서 만든 예리한 송곳 하나하고 팬티 고무줄을 꼬아 만든 끈이었어요. 자, 신출귀몰 신창원이면 이 정도 도구면 사람 몇 죽이고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여기 놓고 청송 가서 잘 살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신창원이 김 과장님한테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에요. 나도 아들 셋 키우는데 응? 니라고 부모님한테 서운한 거 없겠나? 그래도 교도소 좀 도와줘. 이거 마시고 가. 따뜻한 차 마시고 가. 꼰대짓 안 한 거예요, 이 김 과장이. 응? 막 교화시키려고 하고 신앙을 강조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따뜻하게 품은 거예요. 따뜻하게 차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신창원이. 저 그렇게 따뜻한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송곳 그 못이랑 팬티 그 줄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청송 교도소 갔어요. 신창원이.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 자해를 했다고 들었어요. 23년에. 생명엔 지장이 없다. 지금도 계속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마지막 PPT인데요.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를 하려면 일단은 4가지를 피하셔야 되겠죠?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예, 이거는 안 하셔야 되고요. 대화를 하려면 이제 선생님들, 형제 자매님들 아까 들으셨지만 독심술, 흑백 논리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인지적으로 내가 should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거 하면 도움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먼저입니다. 관계 어떻게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잘할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나한테 좀 따뜻하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 실수 용납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실수 용납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탁월함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쪼우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실수하면서도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다른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그거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말을 따라해 보실 건데요. 이렇게 두 손을 심장에, 왼쪽 가슴이 심장이거든요. 심장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제 말을 눈은 좀 감으시고 제 말을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부를 거예요. 은주야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은주야. 한 3번쯤 불러보세요. 진정하게. 은주야, 은주야, 은주야. 그리고 이 말을 따라합니다. 고생이 많다. 애쓴다. 괜찮다. 큰일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 아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잘 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전 자주 해줘요. 은주,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차에 가잖아요. 은주야, 고생했다. 잘했다.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네가 실수를 좀 해도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잘하고 있어. 고생했어. 이렇게. 잘한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아니고 잘했다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고생하는 걸 좀 알아주세요.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애쓰고 다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애쓰고 있잖아요. 그거 좀 알아주세요. 내가 나한테 친절할수록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배우자에게,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하는 이 한마디를 꼭 해주세요. 이해가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이해가 된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을 하면요, 립 서비스고요. 우리 남편이 살아온 세월을 나는 좀 알잖아요. 우리 아내가 살아온 세월을 나는 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나는 좀 알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망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미 벌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벌어진 일이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벌어진 일은 받아들여야 된다. 벌어지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이미 벌어졌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서렌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이해가 된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대학 졸업을 했고 임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임용 공부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마다 그렇게 옷을 자꾸 이제 사가지고 옷이 넘쳐요. 그냥 방에. 저는 방을 안 치워주기 때문에 여기 옷 편집샵인가 싶. 옷이 너무 막 그래서 화장도 곱게 하고 남자아이인데 아주 그냥 피부가 뽀송해요. 그냥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멋있게 입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데 꼭 데이트를 하러 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불렀어요. 은총아, 엄마는 걱정이 된다. 지원은 올해까지다. 약속했지 처음부터. 그래서 지원은 올해까지만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너 나중에 조금만 더 할 거라는 후회할까 봐 엄마 걱정된다. 엄마가 봤을 때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정말 온유해요. 제가 26년을 키우면서 한 번도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걱정하는 마음 이해가 돼요. 엄마 걱정하실 만해요. 근데요, 제가 엄마 안 볼 때 진짜 무지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소영이랑 만나는 거는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마음이 안정되고 둘이 같이 임용 준비를 하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된다는데 제가 바로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래도 후회 없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엄마 바람이다. 엄마는 그렇게 바랄 뿐이고 사는 건 네가 살아야 되니까 알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해가 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요. 제가 아이를 확 이렇게 더 세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걱정하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입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그래서 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네. 그렇지만 아빠는 이걸 바래.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아이들이 배우자가 다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온유하게 요청할 수 있고요. 나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너의 입장이 이런 면에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 해주시고요. 내가 나 자신한테는 격려하는 말을 해주시고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절대로 피하십시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뭔가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전 귀한 강의 감사를 드리고 순간순간 정말 눈물 흘리면서 눈시를 붉히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태신자 초청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달런지 한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는 환경주일이고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미리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찬양은 제가 준비는 안 했어요.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강사님을 통해 잘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만날 때마다 또 풍성한 사랑의 교제로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 붙잡아 주셔서 저들도 이 거룩한 위로와 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사 소장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역이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